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지능형 신경공학 연구실 소속 석사과정 김우진입니다. 본 논문은 멘탈 스트레스와 물리적 스트레스를 전부 다 사용하여 코티졸과 뇌파의 변화를 확인한 논문으로,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이전 기억 과제에서 뇌파와 코티졸을 이용하여 스트레스의 변화를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더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멘탈 스트레스인 MA 태스크만을 진행하였었습니다. 이때 이 코티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레퍼런스로 사용한 연구는 얼음물에 손을 넣는 태스크를 진행한 연구로 매칭되는 연구는 아니었었는데, 이 본 논문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이 얼음물에 손을 넣는 물리적 스트레스를 전부 다 사용하여 흥미로워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널은 피사이올로지 비헤이비얼로 임팩트 팩터는 4.0이고 엔지니어링 바이오메디컬에서 Q2, 뉴로사이언스에서 Q2급 논문입니다. 인트로입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네트워크 태스크, 줄여서 ANT와 엠팩 태스크에 대한 성능을 검사하여 인지 기능에 대한 급성 스트레스 차등 효과를 파악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네트워크 태스크인 ANT의 세 가지 목적인 주의, 경계, 지향에 대해 설명하고, 그중 주의 네트워크가 급성 스트레스를 조사하기에 적합하고 나머지 경계, 지향도 파악할 수 있어 ANT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ANT 패러다임 설명으로, 이 ANT 패러다임을 설명하면 ANT는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림 이 아래와 같이 노큐, 센트럴 큐, 이 스파셜 큐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이후 나오는 위아래 랜덤으로 나오는 이 화살표의 가운데 화살표의 방향을 맞춘 후 랜덤으로 쉬는 시간이 주어지는 태스크라고 합니다. 이때 다시 처음부터 좀 차근차근히 설명하자면, 노큐일 때는 이 픽세이션이 계속해서 진행이 돼가지고 이 화살표가 언제 나올지 모르고 이 화살표가 나오자마자 반응해야 돼서 이 반응 시간이 조금 느리다고 합니다. 이 노큐는 비교군으로 사용되고, 그 다음으로 센트럴 큐는 이 픽세이션과 픽세이션 사이에 이 별표를 보여줘가지고 이 화살표가 언제 나올지를 예측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화살표가 위에서 나올지 아래에서 나올지는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계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후 스파셜 큐는 이 별표의 위치가 이 픽세이션의 위인지 아래인지 알려줘, 이 화살표가 언제 나올지도 알려주고, 이 화살표가 위에서 나올지 아래에서 나올지도 알려줘, 이 지향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ANT를 썼다고 하고, 자세한 횟수 같은 거는 뒤에 엠백과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 ANT에 대한 선행 연구를 소개하면서, 선행 연구에서 ERP에 대한 연구가 소개되었고, 이때 N1과 P3를 변조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후 현재 ANT를 사용한 급성 스트레스 연구는 제한적이며, 또한 스트레스 유발과 ERP 연구 및 코티졸을 결합한 연구는 없어 본 논문의 스페셜리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후 다른 선행 연구들을 소개하면서 ANT가 급성 스트레스 효과를 연구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 엠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엠백은 작업 기억에 잘 알려진 측정 방법이며 ANT와 달리 급성 스트레스가 작업 기억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은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본 연구에 유용한 비교 태스크로 쓸 수 있어 엠백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이 연구의 주요 목표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연구 목표는 급성 스트레스 노출이 인간의 주위 네트워크에 대한 행동 및 전기 생리학적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예상되는 결과는 ANT에서는 반응 시간과 N1에 더 큰 진폭을 보일 것이고, 엠백에서는 행동 성능과 반응 시간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합니다.
사용된 데이터는 총 45명이 모집되었으며 스트레스 반응 활성화에서 알려진 성별 차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 참가자만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이후 추가적으로 이제 월경 주기와 같은 것도 파악하였는데 그것에 대한 유의미한 효과나 아니면은 다른 것들을 전부 다 확인하기 어려워 그거에 대한 변수는 뺐다고 합니다. 이후 이이지는 인터내셔널 1020 시스템을 이용한 32개의 채널을 사용했다고 하며 0.05에서 30Hz의 밴드패스 필터링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안구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이제 리그레이션 컴퓨테이션과 아티팩트 에버리징을 사용했다고 하고 ERP를 확인하기 위해 이 자극 100ms 전부터 이 자극 후 900ms까지 1초의 길이로 F했다고 하고 이후 70 마이크로볼트로 스레시홀딩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때 N1은 OZ 채널에 120에서 190ms가 사용되었다고 하고 P3는 FZ에서 300에서 600ms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코르티졸 처리 방법도 있지만 그것은 전공이 아닌 부분이라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러다임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는데 네트워크 태스크인 ANT를 각 큐당 80개씩 진행하며 콩글루언시와 언콩글루언시로 나누어져 3개의 큐가 80개씩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총 480개가 25분 동안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엠팩 태스크는 원백과 투백 둘 다 시행됐다고 하며 이 엠팩 방법은 0.5초 동안 1에서 9의 숫자가 주어지며 이전 숫자나 이전전 숫자와 같으면 키보드를 누르도록 지시받았다고 합니다. 다음 작업은 2초 후에 주어졌다고 하며 이러한 엠팩 태스크는 원백과 투백 각각 106개의 트라이얼로 총 10분 동안 진행되었고 이후 이 SUDS와 살리바가 측정되었는데 SUDS는 간단히 현재 스트레스 정도를 0에서 100 정도로 표시하는 설문지이며 이 살리바는 코티졸을 측정하기 위해 침을 수집한 것입니다. 이후 MAST와 MAST 플라시보 태스크를 진행하였는데 이건 간단히 물리적 스트레스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같이 주는 태스크로 어려운 암산 작업과 왼손을 얼음물에 담그는 것을 10분 동안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어려운 암산 작업은 2043에서 17을 계속하여 빼는 것이며 이때 느리게 답하거나 틀릴 시 부정적인 피드백을 계속하여 주었으며 시험자에게 촬영하고 있다며 압박을 주어 스트레스 정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MAST 플라시보는 단순히 1에서 25까지 마르게 하며 미지근한 물에 손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다시 침 수직과 ANT 그리고 다시 침 엠백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결과는 스트레스 설문조사 정도의 결과에 대한 그림으로 계산이 어렵고 얼음물에 손을 넣은 스트레스 그룹과 쉬운 계산과 미지근한 물에 손을 넣은 컨트롤 그룹으로 나누어져 그려져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간단히 실험 패러다임에 대해 다시 설명드리자면 이 아래 4개 구간에 대해 측정되었는데 베이스라인이 지나고 이후 바로 5분인 이유는 논문에 자세히 나와 있진 않았는데 MAST가 10분 동안 진행되었는데 17분 동안 진행되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10분에서 12분 동안 이 태스크를 진행하고 5분의 휴식 시간을 가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MAST 패러다임이 끝나고 이 5분이기 때문에 이 5분의 경과라서 5분이라고 적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베이스라인 5분 후, 30분 후, 45분 후 4개를 확인해 보면 이 베이스라인과 45분에서는 컨트롤 그룹과 스트레스 그룹이 차이를 보이진 않았지만 이 5분과 30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스트레스 설문조사와 함께 조사된 이 코르티졸 농도로 5분에서는 코티졸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아 코티졸 농도가 크게 증가하진 않았지만 30분일 때에는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45분일 때에는 점차 내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ERP 결과로 왼쪽은 N1 그림이고 오른쪽은 P3 그림입니다. 먼저 N1을 본다면 위의 그림은 이 컨트롤 그룹이고 아래 그림은 스트레스 그룹으로 두 그룹 모두 중앙 표시 Q랑 아무런 Q가 없던 것과 진폭에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중앙 Q보다 이 스파셜 Q가 진폭이 더 컸다고 하며 또한 MAST를 하기 전과 후에도 이 진폭에서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반응 속도에서도 지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근데 이 두 그룹 간의 다른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른쪽 그룹인 P3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컨트롤 그룹과 스트레스 그룹 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스트레스 자극 전후에 대한 차이도 없었고 이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 500ms 부분에서 콩그리언트와 인콩그리언트가 유의미하게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엠백은 이 그림은 따로 없었는데 서플리멘트를 찾아봐도 좀 없었고 간단히 언급만 있었는데 이 엠백과 투백에서만 차이를 보였을 뿐 스트레스로 인한 차이는 어떤 것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본 연구에 대해서 요약하자면 급성 스트레스, 즉 암산을 하거나 얼음물에 손을 넣는 등을 하기 전과 한 후에 ANT와 엠팩 태스크를 진행하였는데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차이는 코티졸과 각 태스크의 반응 속도에서만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 목표인 급성 스트레스를 ANT로 확인한다는 당초 목적은 반응 속도가 느린 부분에서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네거티브한 결과에서는 이 가설을 세울 때 사용한 선행 연구에서 각각 다른 종류의 ANT를 사용하였고 또한 본 실험에서 사용한 ANT의 길이가 길어 그럴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진행한 과제에서 레퍼런스로 사용한 선행 연구를 가지고 디스커션을 진행해보면 선행 연구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15분 동안 얼음물에 손을 넣고 코티졸의 변화를 확인하였는데 이것을 본 연구와 매칭시켜보면 자극을 5분만 했다는 가정하에 5분 뒤에는 코티졸이 올라가고 이 30분 뒤에는 최고점을 찍고 45분 뒤에는 이 최고점보다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진행한 실험은 정신적 스트레스만을 사용하여 코티졸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아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코티졸의 변화도 아마 정신적 스트레스보다는 얼음물에 손을 넣는 물리적인 자극 스트레스로 인한 결과로 생각됩니다. 오늘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